자,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방향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내용인데요. 일본 고소득 전문직 시니어 대상 초호화 시장이 여기다라는 얘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70대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고소득 시니어층에 주목을 해서 고급 라운지, 럭셔리 투어 이런 것들이 인기래요. 일본에 지금. 한편에서는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라는 얘긴데,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의 임원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정년 퇴직 이런 게 없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연세가 들어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 사실상 재산을 더 불려갖고 축적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잘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가서는. 그래서 그런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장이 없죠. 모르죠. 있는데 안 알려졌을 수도 그런 있지. 건가요? 아니, 없어. 없어? 왜냐면은 네. 여기 이런 게 나와요. 내용을 읽어보면 고급 라운지를 분양을 하더라고, 회원권 형태로. 그래서 뭐 일단은 회원권 비용이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매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보면 헬스케어, 무슨 커피숍, 라운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쫙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을 이용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지. 호텔 가면 그 호텔 회원권 이용하듯이 그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조용하고 다 갖춰져 있고, 음. 여가 생활도 좀 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데, 거기다 또 나만의 어떤 좀 특별한 어떤 우월함 뭐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저는 싼마이 마인드 이런 시장에 네.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 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 제 진짜? 저한테 맞는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사실 이제 진짜? 이 기사 처음에 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일본도 음, 한쪽에서는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본을 축적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소비하는 시장이 양쪽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결국 뭐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명과암이겠죠. 그렇죠. 양쪽이 있는 부분이라 음. 전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것 아, 같은데 네, 저의 인생 모토는 네. 더 떨어지지만 말자. 그러니까 아, 더 고급스러운 것을 동경하며 살지도 않아요. 막 음,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먹을 그런 것도 안 하고 음, 더 욕심내지 말고 요 선만 음, 유지하자 이쪽이거든요. 음, 이런 게 가서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면 계속 그런 거 생길 것 같아. 음, 이게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나의 음, 결핍을 확인하면서 결국 뭔가 나를 다시 더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음,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 이게 결국 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음, 뭐 제가 만약에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하고 대출받고 하면 음, 가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음, 근데 강남 뭐 누가 강남 어디 지금 들어와라 음, 얘기도 해주셔 정리하고 와라. 음, 근데 나는 가서 음,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음, 비교되면서 음, 살고 싶지도 않고 음, 살면 되게 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음, 사는 게 스트레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런 거죠. 용의 꼬리보다는 음, 뱀의 몸통 정도로 나는 사는 게 음, 내 어떤 부수에는 맞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어, 보면 용의 몸통에 있는 분들의 얘기잖아. 음, 내가 바득바득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용의 꼬리 정도 갈 것 같은데 음, 뭐 굳이 그렇게 꼬리를 하는 게 음, 뭐 나는 내가 음, 추구하는 삶은 아니다. 근데 그걸 음,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시장이 물론 있겠죠. 음, 그런 시장들 뭐 요번에 뭐 버닝썬 뭐 사태 나가지고 말이 많았지만 거기도 만수르 세트 이런 거 보면 술
세트가 1억 원. 그거 뭐 하루 저녁에 가서 1억 원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시장도 존재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세상을 잘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게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인데 제가 뭐 더 이걸 갖다가 이런 걸 해봐야지 그런 엄두는 당연히 못 내겠죠. 그러나 조영수 대표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예. 일단은 관심을 갖고 그런 시장을 개척하려는 분은 당연히 더 밀도 있게 공부해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장이 하나 사실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의 네트워크, 자영업 사장님들의 네트워크가 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자영업 사장님들도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도 받고 뭐 교육도 받고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코어 위워크라는 사업이에요. 그 사무실을 공용으로 같이 쓰면서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교류를 통하고 정보를 얻고 하겠다는 이런 식의 개념이, 그래서 위워크라는 게 점점 지금 우리나라도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만 하고 살겠어요? 뭐 또 해야죠.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선호를 할 것 같은데, 또 선호도 하고 막상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무공간 같은 회의실에 앉아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사람 벅적벅적 많은데 근데 가서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뭔가 조용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선호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수요들을 니즈를 네, 찾아서 사실 여기서 네. 지금 난 자영업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 지금 굉장히 힘드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동네 식당 아저씨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아니야.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자영업에 대한 언급이신 것 같아서 음. 아니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담소를 나눌 공간이 식당 아저씨들한테 왜 필요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네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예. 아니 진짜 예, 아니더라고. 예, 이게 제가 이제 욕먹을 얘기도 있겠는데 예. 이제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굉장히 뭐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떠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커져간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런 게 있더라고. 아, 뭔가 항상 뭔가 도전하시고 일을 만들려고 하셔.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니즈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여담 삼아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예상을 할 때 보통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특히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2013년 10월 이후 최악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82.4%로 15% 곤두박질 쳤다. 매매 시장 침체 영향으로 입찰할 물건도 없고 여름철 이후 경매 물건이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내용들 보다가 마지막에 보면 일단 낙찰률은 작년 12월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63%였어요. 근데 12월에 41%. 그다음에 올해 1월에 44%. 그리고 올해 2월에 45%. 40%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문제는 그거죠. 경매가 진행이 되려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있어야 법원에 경매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이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올 여름철 이후에나 돼야 본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부터 매물이 나왔을 때 낙찰을 받지 않아서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 봄에 서울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면 침체가 계속이 되면 여름부터는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경매를 공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이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뭐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죠.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지만 경매 시장 괜찮잖아요.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감정가보다 낮게들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시세가 만큼 빠졌다라고 인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매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경매 아세요? 경제 경 음. 매매할 때 매. 경제를 매매? 아니 그냥 한글로는 아 그래요? 예. 경매 예. 경매 어떻게 봐요? 볼 때 개인적으로 보통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하거나 뭐 재개발에 관련된 뭐 어떤 분석을 하거나 또는 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때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나요? 별로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해요? 예. 그럼 과거에는 경매 시장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경매 얘기 좀 잠깐 해줘 보세요. 제가 경매를 관심 있게 본 시절은 언제냐면 음, 아실 거예요, 대표님도. 몰라. 네, 이 경매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경매로 말 그대로 뭔가를 구입하기 좋은 시절은 하락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매매로서 판매되지 않은 물건들이 결국 경매로 많이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시기적으로 하락장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하락장 시절에 저는 하우스푸어였어요. 아, 뭐 내 것도 안 팔려서 죽겠는데 내가 음. 뭘 더 사겠다는 엄두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매에 경자도 관심이 없었죠. 그럼 경매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시절은 언제냐? 사고 싶은데 돈도 있는데 물건을 살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럼 대체 그때가 언제냐? 이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예, 그 법에서 토지거래어가 그렇죠. 당시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조건에 따라서 이제 거래들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제곱미터일 거예요 아마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실제 사용 수익할 사람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구청장이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죠. 그러면 그 토지 그 재개발 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매매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매매 말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죠? 증여 또는 가서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 실질적으로 많이 봤던 게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매를 당시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서 많이들 사람들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래서 뉴타운 공부, 재정비 촉진지구 공부하면서 경매를 그 당시에 했어요. 앞으로 이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하고 싶은데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다시 되잖아. 그러면 그럴 텐데요? 예?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르지.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이제 뭘 봤냐면 이 경매로 이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그 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매 봤었어요. 근데 받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관심 있게 물건 나오면 보다가 들어가서 입찰까지는 해봤는데 그 당시에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하락장이 상승장도 길게 오지만요 하락장도 길게 오죠. 제가 그렇죠.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락장 시작했다고 해서 돈 들고 바리바리 가서 그때부터 살려고 삐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로 이 날을 보더라도 새벽이 가장 어두운데 그런 것처럼 하락장이 완연하고 심리가 죽어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땐 돈이 없어. 나도 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나도 돈이 없거든. 그때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 하락장이 만약에 이번 상승장 피크를 찍고 다시 하락장이 오면 긴 하락장 조정장 끝에 그 시절 가장 어두운 새벽이 올 때 그때
경매를 음. 열심히 해봐야겠다. 열심히까지는 아니라도 그때 뭔가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취득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기본적인 건 좀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하려면 결국 실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서 입찰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재미가 있지. 책으로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 물건도 가서 보고 그렇죠. 현장 활동도 해보고. 예. 그 사실 제가 경매를 해본 지가 워낙에 오래돼서 저도 10년 넘었어요. 다시 한번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요새 막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기회가 좀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 텀에 네, 이번 텀에는 돈이 있다는 얘기네. 기회가 될 것 같아. 돈 들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네. 그때 뭐 집 판다 그러지 않았어요? 팔렸어요? 그게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복지 차원에서 사원 주택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역시 뭐 사이즈가 달라. 아까는 뭐 자영업자 아니, 대상의 비즈니스 뭐 이번에는 그냥 제가 그런 걸 열심히 해야 그런 복지 혜택을 늘려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국리를 해야죠. 꼭 뭐가 해주십시오. 있을지. 직원들 거주하실 안정적인 사원주택을 경매로 마련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새 가격이 안 내려가서 뭐가? 이 동네 가격이 안 내려가서 네.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잡으려면 경매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결국은 사일국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사일국리라는 사람이 많은 얘기는 아직 하락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군요. 사일국리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완전히 난 한 번도 없었어. 난 한 번도 없었어. 한번 항상 살려고 국리하고 있었어. 난 한 번도 없었어. 그 나는- 옛날에 그 뭐지? 그 정비 사업하다가 네. 문제 생겼을 때 이외에는 없었어. 늘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네. 오뚜기 같은 분이네. 참.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로도 사실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또 실전 경매로 또 전문가. 날려도 봤어. 엄청. 이게 경매로 받아도 보고 날려도 보고 이거는 이제 사실 전문 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진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책으로 배운 거하고 네. 실제 그럼 겪을 때 공부할 어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경매로 물건을 그렇게 사본 했는데 10년을 안 했어 지금. 10년을 안 해서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공부를- 배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닥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현명한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혹시 하실 말씀 딱히 딱히 유튜브 아, 잘 돼가요? 네. 할 말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시대가 막 계속 바뀌고 있고 세대 패러다임 되게 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어떤 안정된 어떤 생활 패턴, 삶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또 한 2020년, 2021년, 2010년 이후로 시대가 모바일로 바뀌면서 확 세상이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또 지금 그런 변화가 저는 요새 막 권력의 구조 이런 것들이 확 바뀔 것 같아요. 기존에 들고 있던 기득권들이 많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권력들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확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눈 크게 뜨고 바뀌는 세상 하에서 잘 대비를 오히려 그래 사실 부동산도 한 축이긴 한데 그것보다 저는 이 바뀌고 있는 세상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또 너무 궁금한 게 하나 또 너무 있는데 뜬금없는 얘기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새 궁금한 게 사실 또 하나 있었어. 그 비트코인 어떻게 돼가요? 완전 망했죠. 그래요? 10분의 1 토막? 비트코인은 8분의 1 토막? 옛날에 최고 갈 때 한 2,800 했는데 지금 한 400 하나? 그래요? 네. 엄청 망했죠. 다른 잡코인들도 엄청 망했고. 그래요? 네. 지금 사야 되나 비트코인? 뭔 저는 모르겠어요.
왜 뜬금없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 아니 경제 얘기하니까 수장님. 아 비트코인이 경제야? 수장님 작년에 경제 얘기했잖아요. 경제. 그래서 비트코인 겁나게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들 하시고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고품격 부동산 방송은 별별 수다예요. 그래서 수다처럼 진행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잘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